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내에서 상승률 탑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홀딩스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 아래로 대동, 아센디오, 현대오토에버와 한국석유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연일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죠. 전일 시장에서도 12.71% 오르면서 14,81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어제도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한국석유도 6.62% 오른 11,11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국제 유가가 하반기에도 강세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국석유를 비롯해 원유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정유화학 관련 종목들을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국석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다가 10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원유 관련 종목들 오늘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의 경우에는 10.61% 올랐고요. 아센디오도 10.39%, 현대오토에버도 7.48%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 대동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만 특징주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 현대오토에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 21만 5,500원을 기록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퀄컴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자율주행 및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부문에서 협력을 한다는 소식에 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도 함께 안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차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현대오토에버 쪽으로도 들어오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과 아마존 웹서비스는 IAA 모빌리티 2023에서 장기 공동 혁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및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건데요. 양사의 업계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발전을 더욱더 발빠르게 이끌어내겠다라는 부분이 취지였습니다. 특히나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미 BMW 그룹을 포함을 해서 프리미엄 차량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소식도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카메라를 보호하는 커버글라스를 회전을 시키고 또 여기에 소형 와이퍼를 결합을 해서 외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차량 카메라 센서 클리닝 기술인 로테이터 캠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에는 이제는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4에 해당이 되는 완전 자율주행이 요구되는 센싱의 고도화 기술을 뒷받침함으로써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그룹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대동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동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죠. 연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관련 종목들입니다.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여기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와 손을 맞잡는다라는 소식을 최근에 밝혀온 바가 있는데요. 대동은 포스코와 함께 특수환경 임무 로봇을 개발을 하는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포스코와 임무 로봇을 공동 개발을 해서 포스코 제철소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 포스코와의 협력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효과적인 로봇과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히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을 비롯해서 대동을 살펴보시면 원래는 이제 농기계 관련 종목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첨단 농업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농기계 수주 확대 기대감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두 가지 부문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경우에도 추가 상승률 기록하면서 10.61% 오른 17,82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5가지가 피델릭스, 휴림로봇, HB테크놀로지, 스킨앤스킨, 유진로봇 순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피델릭스가 21%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는 2,08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피델릭스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릭스는 반도체 팹리스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델릭스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중국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주가에 조금 더 호재로 작용이 된 모습이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피델릭스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스믹과 이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5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여기서 중국 기업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어느 정도 방파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휴림로봇과 HB테크놀로지, 스킨앤스킨, 그리고 유진로봇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HB테크놀로지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곧바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 HB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가 어제 시장에서 29.9%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3,78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와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신 이후에 왜 올랐는지를 보셔야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를 삼성 SDI 쪽으로 독점 공급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 이를 통해서 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쪽의 호재는 이쪽 HB테크놀로지의 호재라고도 여겨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 SDI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투자에 시동을 걸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영향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의 수주가 늘어난 것이 HB테크놀로지 쪽으로도 호재가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29.9%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관련 종목들, 다음 특징주로 로봇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림로봇이 14.23% 오른 2,01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유진로봇이 25.22% 오른 14,1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두산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두산로보틱스를 향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기업들도 이렇게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봇주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유진로봇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유진로봇이 LG U+와 함께 물류로봇 사업에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유진로봇이 더욱더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진로봇은 LG U+와 함께 물류로봇인 고카트를 접목해서 배송 안내 사업 영역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시장 시작 전에 어떠한 특징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도 외국인 수급에서 피라유텍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물론 지금 AMR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뭐 결국에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전지 이제 북미 시장 쪽에 있는 LG 엔솔, SK온 그리고 삼성 SDI와 같이 한 25년이면 뭐 본격적으로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내년부터 하나둘씩 수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T 로보틱스가 400억 물량의 SK온 수주가 나왔었고, 티라이오텍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 회사의 본업은 스마트 팩토리 종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제 이 자회사에 있는 티라 로보틱스가 에바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상반기 때는 한 20호 정도밖에 수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하반기 때부터 100억 이상 수주 잔고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물류 로봇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이런 비슷하게 기사가 나왔는데, 운반부터 입출고까지 실제로 물류 현장에서 이 AMR 로봇이 이게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좀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라이오텍의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무상증자도 했고 자사주 소가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주주들에 대한 이제 그 재고 가치도 굉장히 좀 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도 서서히 이제 흑자 잘안되게 되면서 충분히 시장에서 이 스토리가 좀 먹힐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안 그래도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려형 로봇 QX도 있지만은 실제로 물류 로봇 이쪽이 실적이 가장 먼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좀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00억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지만은 이게 1000억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간에 대한 자금도 유입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우리가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티라이오텍은 계속 꾸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티라유텍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 미래생명자원, 경농, 인벤티지랩, KG케미칼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부터 분석을 드리자면, 상승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쭉 살펴보면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 중에도 인벤티지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우선 비료 관련된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빠졌지만 누보와 조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친 만큼 첫 번째 특징주로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왜 상승을 하게 된 건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비료의 주요 원료인 요소의 가격이 급등하자 요소 생산 업체들에게 수출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요소의 선물 가격은 50%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 계약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요소 생산국이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 비료 가격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요소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만큼 그 타격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남해화학, 미래생명자원, 경농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KG케미칼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도 그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로 인벤티지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어제 정규장의 등락률도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25,35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86%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7,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벤티지랩은 장마감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경구용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구용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주사제보다 그 원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개발이 될 경우에는 오는 2030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규모가 130조 원으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게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인벤티지랩 추가적인 상한가를 기록하며 27,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서플러스 글로벌, 크라우드웍스, 동국산업, 프로이천, 코센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묶어볼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도 없었던 만큼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하단에 있는 코센만 따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센은 시간의 거래에서 2.7% 하락을 하면서 5,0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코센 같은 경우엔 장마감 이후에 전환 사채권 결정, 납길 변경 공시 소식을 전하면서 매도세가 들어왔으니까요. 이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똑같은 로봇이긴 하지만 큐렉소가 또 시간에서 한 3-4%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수술용 로봇으로도 지금 큐렉소는 실적이 계속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역대급 실적을 나오고 있고, 인공 관절 로봇, 우리 흔히 큐비스 조인트라고 하는데, 인도에 있는 메럴 헬스케어가 계속 꾸준한 공급 계약을 한 물량들을 거의 올해 상반기 내에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인 공급 계약 안 해도 어느 정도 수주를 주면은 그냥 다 바로 주문이 나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지금 상태고, 메럴 헬스케어가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사의 지사가 있는 유럽이나 동남아나 남미 쪽으로 계속 그 물량을 풀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게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때는 이제 해외 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제 목전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쪽에 있는 품목화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북미나 이제 일본 쪽이 25년 하반기쯤에 지금 MOU를 맺었고 이제 거기도 이제 품목화와 FDA 승인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5, 26년도부터 미국이랑 일본 시장, 가장 큰 시장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2대 주주였던 LNC 바이오 대표 이한철 대표가 400만 주 물량을 그 블락기로 풀었고, 나머지 140만 주 물량을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매도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급적인 그런 요인들이 오히려 조금씩 다 풀어지고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시장은 이런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것 때문에 요즘에 시간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장중에 주가의 변동성, 이런 수급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 그러면 실적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고, 그만큼 아직까지 북미나 일본 시장은 진출은 안 했습니다만 인도나 이쪽 다른 시장만으로도 지금 계속 이제 인공 관절 로봇이 계속 판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수급적인 이슈만 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조만간은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마 오늘도 어제 4%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크게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큐렉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수급 특징주로도 그리고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도 두 가지 종목 모두 로봇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먼저 수급 특징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티라유텍 짚어주셨고요. 수급은 조금 부족했지만 인공관절 분야에서 앞으로 주목도가 높아질 큐렉소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증권통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토마토와 함께 굿모닝.